드렸잖아요. 이제 뉴런, 즉 신경세포인데 그 브레인에 제일 중요한 건 신경세포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종양은 잘 안 생깁니다. 왜 그럴까 하면 너무 성숙해서 머추레이션이 다 끝나서 그다음에 분열도 잘 안 하고 재생도 잘 안 돼서 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양이 있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나 어렵죠. 네, 근데 잘 안 생깁니다. 다행인 거죠. 네. 좀 보면은 느꼈겠지만 등급이 다 어때요? 1, 즉 보더라인 말리그넌시고 조금 나쁜 거 2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3 하나 있고요. 그래서 좀 예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재생도 안 되고 이게 안정적인 그런 세포에서 발생한 종양이기 때문에 좀 더 예후가 좋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글리오 글라이오마는 대표적으로 뉴론과 글라이알 콤포넌트가 섞여 있다라는 의미고 지금 경계가 굉장히 좋은 갱글리온 셀이 디스플라스틱하고 주변에 이런 그 네오플라스틱 글라이알 셀이 섞여 있는 그게 데피니션이겠죠. 그래서 WHO 그레이드 1, ICD 코드 /1 요게 슬래시 해놓고 슬래시 0, 1, 2, 3가 있는데요. 각마다 요 코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슬래시 0는 비나인, 1은 보더라인 말리그넌시, 2는 칼시노마 인사이트, 3는 말리그넌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무리 얌전해 보여도 이 뒷 숫자가 슬래시 3면 말리그넌시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종양의 이름에다가 그런 악성이라는 표현을 안 붙여놨을까? 그게 어떤 보이는 거와 앞으로 성장하는 그런 종양의 어떤 성상하고 조금 달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아주 오랜 전에 붙였던 그런 명칭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플라스틱 아스트로사이토마처럼 시스틱 체인지를 하고 조금 뮤랄 로드도 있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위치는 좀 템포랄 로브 쪽에 주로 있고요. 그래서 제일 보면 큰 뉴론과 주변에 이런 필로스틱한 아니 그런 스핀들한 글라이알 셀들이 있어서 뉴로필라먼트라는 뉴론 염색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고 GFAP라는 글라이알 염색을 해보면 또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 보여서 각각이 섞여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 제네틱 프로파일은 아까 그 비라프의 그 PXA 때하고는 달리 얘는 비라프 V602 뮤테이션이죠. 유전자만 같지 어떤 그 제네틱 체인지는 완전 딴 동네이죠. 다음은 센트럴 뉴로사이토마입니다. 이름이 센트랄이어서 벤트리클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뉴로사이토마. 뉴론으로 분할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하다가 요거 전 단계가 뭐가 있을까요? 뉴로블라스토마가 있죠. 그 블라스트는 완전 프리미티브한 그래서 그 의학 용어를 좀 알면 생소한 이름도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로사이트는 뉴론까지는 못 가지만 상당히 머추레이션된 뉴론 디퍼런시에이션을 한 세포로 구성된 종양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2고 좀 얌전하죠. 네, 벤트리클 안에 있습니다. 네, 라테랄 벤트리클, 서드 벤트리클. 나이가 어때요? 나이가 좀 젊죠. 근데 얌전한데 이게 또 종양이 뇌종양이라는 게요. 수술을 또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도 환자의 예후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수술이 제대로 안 되면 조금 미커해요. 지금 보면은 아주 얌전하고 동글동글하고 얼핏 보면 올리고덴드로 글라이얼 세포처럼 이렇게 아주 유니폼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미한 빈 공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뉴런이라 하면 결국엔 엑손과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게 그냥 상상이 되죠. 그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프로세스를 쭉 뽑아내는 걸 종양이 돼서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은 여기 있고 자기의 프로세스를 쭉 품어내는 거를 몰켜 있으면 마치 빈 공간처럼 남죠. 이런 걸 뉴로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색을 해보면 뉴로날 마커인 시냅토피즘의 디퓨즈하게 양성이고 또 그 전자현미경을 해보면은 이런 덴스 코 시냅틱 베지클, 즉 뉴론의 가장 큰 특징인 시냅스에 관련된 그런 베지클들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엠브리오날 튜머인데요. 엠브리오날 튜머는 알다시피 엠브리오날, 즉 보기만 해도 소아에서 많이 생길 것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아에서 많이 생기고 어른에도 생겨요. 생기긴 하는데 모든 종양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뭐 우리가 호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호발 연령, 호발 위치, 뭐 어떤 뭐 패턴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거가 아닌 예외적인 게 너무 많아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만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케이스 레포트가 발생을 하고 그 케이스 레포트가 축적돼서 또 다른 진단 엔티티가 구분이 되는 거겠죠. 여기 보면 어때요? 1, 2, 3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다 4예요. 그렇다는 건 어마무시하게 진짜 예후가 나쁘다는 걸 그냥 보기만 해도 알고 보기만 해도 예후가 나빠 보이지 않으세요? 네. 다음은 이제 2016년에 WHO의 또 가장 큰 대표 개혁 사건이 이게 메둘로블라스토마인데요. 이 메둘로블라스토마 이런 글라이알에서도 제네틱 올터레이션을 삽입을 했지만 이렇게 제네티컬리 디파인된 메둘로블라스토마가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윈트, 소니 핵지오 P53에 따라서 윈트 액티베이티드, 소니 핵지오 액티베이티드 P53 뮤턴트, 와일드, 이것도 아닌 넌 윈트, 넌 소니 핵지오인데 거기에 그룹 3, 그룹 4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고 뭐가 제일 나쁜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히스토로직 디파인은 여전히 있습니다. 메둘로블라스토마 클래식, 데스모플라스틱 노듈라 메둘로블라스토마, 메둘로블라스토마 위드 익스텐시브 노듈라리티, 라지셀 아나플라스틱 메둘로블라스토마. 이 모든 게 잘 안 됐을 경우 난 otherwise specified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냥 메둘로블라스토마면 됐지. 예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 옛날보다 좀 간단해진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한 그러니까 병리 의사로서 이거 라지셀이 아나플라스틱이야. 그 데피니션이 좀 애매하잖아. 어떤 걸 라지고 어떤 건 아나플라스틱인가. 그런 게 서로 간에 병리 의사들끼리도 컨센서스가 안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 합쳐라. 그리고 이게 합친 게 이렇게 원형이 찢어져 있었어요. 네, 메둘로블라스토마 이제 그레이드 4고요. 주로 이제 세레벨룸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소아는 세레벨라 버미스에 생기고요. 성인에서도 생깁니다. 근데 대신에 헤미스피어 쪽 조금 위치가 다르고요. 이 메둘로블라스토마는 이름과 같이 세포의 핵만 닥치닥치 붙어 있어요. 그 메둘러라는 표현의 그 수질이라는 표현은 세포의 양이 너무 많아서 흐물흐물한 그럴 때 많이 붙여요. 그래서 메둘로블라스토마, 브레스트의 메둘라리 카시노마, 사이로이드의 메둘라리는 조금 다른데요. 주로 메둘라 어쩌고 표현하면 세포 셀룰라이트가 굉장히 많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막 서로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세포가 서로 이렇게 짓눌려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끝이 뾰족해지면서 당근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요. 이게 이 메둘로블라스토마, 즉 이 엠브리오널 튜머는 프리미티브하다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프리미티브한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분할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아주 프리미티브한 세포에서부터 뉴로날, 아주 프리미티브한 세포에서부터 글라이알, 아니면 에피델리알, 아니면 메센키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엠브리오날의 의미는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뉴로널 디퍼런시에이션, 글라이알 디퍼런시에이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치는 그렇고 13살.
이 13살 여자 환자가 메둘로블라스토마 했으면 이 메둘로블라스토마는 또 희한하게 예후가 나쁘긴 한데 또 항암 치료도 잘 들어요. 마치 루케미아가 항암 치료가 꽤 잘 듣고 다시 재발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굉장히 증식능이 막 높은 캔서들이 또 약발도 잘 듣는 거죠. 그걸 이해하죠. 그래서 없어졌다가 또 세포가 워낙 있는 거예요. 또 재발했다가 계속 그 치료와 리커를 계속 반복하면서 한 결혼할 때까지 유지한 환자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임신한 환자도 있어요. 심지어. 굉장히 대단한 의지이죠. 계속 치료받으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아이를 낳아야 될 것이냐 케모를 받아야 될 것이냐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환자도 있었어요. 되게 감동적이죠. 그죠? 네, 아주 프리미티브하죠. 뭐 세포, 그러니까 이렇게 파랗다는 건 핵이 많다는 거예요. 핵이 저렇게 파란색은 다 핵이에요. 그럼 사이토플라즘 어디 갔냐? 사이토플라즘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이토플라즘 올가넬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 사이가 이게 짓이겨져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빼쪽빼쪽한 거, 이걸 캐로쉐입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보시고요. 다음에 이게 뉴로날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뉴로날이라고 하면은 셀 프로세스를 낸다고 했었잖아요. 그 셀 프로세스가 이렇게 센터로 모이면서 마치 로제처럼 꽃 모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호모라이트 로제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데스모플라스틱 노듈라 메둘로블라스토마는 노듈라하게 보이면서 그 다음에 데스모플라스틱, 즉 레티큘린 파이버가 주변에 그러니까 즉 그 이외의 메센키마에 해당하는 그런 파이버들이 굉장히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라나는 이런 종양들은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습니다. 다음에 익스텐시브 노듈라리티, 노듈라가 굉장히 커져 있죠. 커져 있는 노듈이 있기는 한데 레티큘린이 있어요. 조금씩 있긴 한데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노듈라리티가 훨씬 더 커져 있는 엔티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게 아나플라스티고 어떤 게 라지냐, 제가 항상 고민했던 이 케이스는 이렇게 세포가 훨씬 커지고 사이토플라즘도 마치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여기 깨져 있는 이런 세포들은 다 아포토시스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사이클이 빨리 도는 거예요. 빨리 놀면서 빨리 죽고 마이토시스 많고 그냥 자연 소멸도 빠르고 소멸하다가 채 안 되면 네크로시스에도 빠지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많으냐, 지금 보면 불행하게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이 그룹 4가 제일 많아요.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계속 스타디 중이겠죠. 정말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그 난리치고 5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 검사했더니 남은 게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허탈하기도 해요. 네. 이 윈트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이 되는 경우는 해당 유전자의 가장 핵심 유전자인 베타카테닌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을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로 해서 뉴클레아 염색을 하면 서로게이트 마커를 볼수로 진단을 할 수 있고 그거 이외에 제네틱 스타디를 하면은 해당 유전자인 CTNNB1 뮤테이션과 그 이외에 뭐 스마크 A4 뮤테이션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유전자를 각각 어떻게 다 하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해서 이 유전자를 한꺼번에 보는 그런 메소드가 이제 한국에서도 승인이 됐고 서울성모병원에서도 환자한테 적용을 해서 과연 이런 것들을 다 뮤테이션을 포함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환자한테 할 수 있죠. 근데 그 허들은 뭐냐면 이런 유전자 검사를 좀 따로따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우리 국내에는 참 특이하게도 이 단일 유전자는 또 허가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유전자를 환자한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에서는 못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네, 어쨌거나 여기 보면은 프로모시스는 굉장히 엑설런트합니다. 엑설런트 해봤자 메둘로블라스토마긴 하지만 그 메둘로블라스토마 중에 가장 예후가 좋고 P53 뮤테이션이 소닉 핵조 패스웨이 에스티베이션 된 다른 타입보다의 P53 뮤테이션이 있거나 없거나 프로모시스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소닉 헤지오 패스웨이의 액티베이션이 있는데 P53이 와일드 타입인 경우이고요. 주로 데스모플라스틱 노듈라 타입과 익스텐시브 노듈라 리티에 해당하는 메둘로블라스토마들이 여기에 있고요. 해당 유전자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웃컴은 어떻게 되느냐? 좀 잘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좀 하긴 하는데 제일 좋은 거와 제일 나쁜 것만 좀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P53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 소닉 헤지오과 P53의 올터레이션이 같이 있는 경우는 조금 예후가 나빠요. 그래서 디퓨저 아나플라지아, 즉 아까 라지셀 아나플라스틱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일부 섞여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53 뮤테이션이 있는 거와 이 소닉 헤지오이 같이 액티베이션 되면은 클리니컬 아웃컴이 아주 푸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보다 더 푸어한 게 있어서, 근데 왜 이렇게 제네틱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그룹핑을 했느냐? 전에는 메둘로블라스토마에다가 똑같은 치료와 똑같은 RT와 또 했어요. 근데 누구는 정말 리커를 하면서까지 잘 살고, 누구는 똑같은 치료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클리니컬 그런 그 스트래티피케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그거를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네틱 테스트를 하고 환자를 자꾸 디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좋은 서브타입인 경우에는 치료를 조금 약하게, 예후가 나쁜 그 서브타입인 경우에는 치료를 한꺼번에 세게 들어가고 하는 그런 걸 걸러내려고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해서 환자를 자꾸 그룹핑을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이제 non-Wnt, non-Sony 헤지옥인데요. 이 소니 헤지옥 non-Wnt가 아닌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아직 데피니트한 유전자가 이렇게 표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름이 메둘로블라스토마 그룹 3, 메둘로블라스토마 그룹 4입니다. 근데 그룹 3에는 많지는 않지만 닉 유전자에 대한 앰플리피케이션이 있어서 이 붉은색이 마치 아까 EGFR 앰플리피케이션 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도트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 유전자가 굉장히 무수히 많이 증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있을 경우, 비록 25%밖에 없지만 이런 게 있을 경우 이 그룹 3가 굉장히 예후가 나빠서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를 강력하게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룹 4는 믹이 있기는 한데 뭐 주로 나오는 게 이 아이소 다이센트릭 17번 롱암의 아이소 다이센트릭 폼이 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른 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애기죠, 애기. 인펀시, 차일드푸드, 그죠? 애들에 있습니다. 좀 안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예후가 나쁜 소아에 항암 치료도 하고 RT도 다 때려놓고 그러면 빨리빨리 치료하고 빨리 끝날 것 같잖아요. 나중에 이제 병원에 나와서 뭐 특별히 이제 저희가 골라서 이제 실습을 돌면은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를 이제 돌게 될 텐데 소아에게 이렇게 RT를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아는 물론 RT 전체가 모든 성인이든 소아든 굉장히 리미트해서 뭐 계산해가지고 뭐 15그레이에 몇 번 사이클 돌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RT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튜머셀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걸로 하는 거지 그 주변의 정상까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RT를 하다 보면 정상세포가 당연히 포함이 되잖아요. 그 필드를 정할 때 그러다 보면 성인은 그걸가 그냥 버티지만 이 소아는 자꾸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라나는 신경세포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성장과 지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종양은 퓨어가 됐는데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안 좋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칼날의 양면같이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게 참 어려운 종양 파트입니다. 이 뇌종양이라는 게. 네, 빨리 할게요. 그래서 제네티컬리, 히스톨로지컬리 디파인이 안 된 경우 NOS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러면 못하느냐? 티슈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병리한테 티슈를 줘야 되잖아요. 샘플을 해야 되는데 그 샘플링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럼 왜 서전이 병리한테 샘플을 안 주느냐? 샘플을 주려고 하죠. 주려고 하는데 잘 못 뜯은 경우와 아니면 너무 네크로시스에 빠져서 다 이렇게 워시아웃 되어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검체가 실제 살아있는 바이어블 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단을 못합니다. 다음은 전에는 프리미티브 뉴로액토더말 튜머, 굉장히 유명한 거고 제가 맨날 쓰시오라고 많이 했어요. 문제를 PNET는 뭐냐? 메둘로블라스토마가 세레벨룸에 생기지 않고 세레브룸에 생겼을 때 그때 종양의 이름을 쓰시오 풀네임으로. 그러면 이제 프리미티브 뉴로액토더말 튜머를 써야 되는데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가 봐요. 이 여기가 어려운가 봐요. 액토더말이라는 이 표현이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렸던데 다행히도 2016년 판에 이 텀이 삭제됐습니다. 네. 기뻐해 주십시오. 그래서 삭제되면서 뭘로 바뀌었느냐? 그냥 엠브리오날 튜머인데 not otherwise specified. 그래서 좀 약간 뭐 죽도밥도 아니고 여기다 집어넣은 듯한 그런 느낌을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냈기 때문에 이런 게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이 PNET는 아직 명칭이 살아있어요. CNS 바깥에서. CNS 바깥에서 살아있고 뭐 본이나 아니면 뭐 소프트 티슈 뭐 이런 데서 여전히 PNET라는 터미널로지가 살아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CNS에서 생긴 경우에는 센트럴 PNET, 바깥에서 생긴 경우에는 페리페럴 PNET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센트럴 PNET가 없어지면서 페리페럴 PNET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PNET라는 텀으로 남아있고 거기에 이제 유잉살코마라는 엔티티가 같이 엮이면서 유잉살코마 슬래시 PNET가 풀네임이에요. 네. 다음은 이제 엠브리오날 튜머인데 이렇게 로젯을 형성. 아까 이거 로젯 언제 나왔었죠? 에펜디말에서 나왔었죠. 약간 에펜디말 쪽으로 갈라다 말라다 한 그런 건데 제네틱 체인지는 완전히 별개여서 이 19번 크로모점에 C19, MC 로쿠스에 올터레이션이 있을 경우에 이런 멀티레이어 로젯이 있을 경우 ETMR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에펜디모블라스토마, 메둘로 에피델리오마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고요. 이 유전자는 앰플리피케이션이 있는데 이게 그린 컬러가 지금 앰플리피케이션 되고 있죠. 에펜디모블라스토마는 에펜디모마의 더 프리미티브한 단계.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막 에펜디모마 쪽으로 들어가 있기도 했어요. 아니면 메둘로블라스토마 위드 에펜디마 디퍼런시에이션 거기에 속해 있기도 하고 걔를 그냥 싹 뽑아내서 여기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하고 이렇게 동일한 유전자 체인지를 보이는 걸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다음에 메둘로 에피델리오마는 메둘로블라스토마처럼 보이는데 마치 에피델리움처럼 이렇게 리미팅 멤브레인이 있는 것처럼 마치 카시노마처럼 보여요. 상피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름을 에피델리오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PNET가 그러니까 즉 메둘로블라스토마처럼 보이는 아주 프리미티브한 것들이 이런 수프라셀라 즉 세레브럼 쪽에 있을 경우에 CNS, 엠브리오날 튜머, NOS라고 하고 얘 메둘로블라스토마랑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히스톨로직 디퍼런시에이션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로날 디퍼런시에이션, 글라이알, 그다음에 메센키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나옵니다. 다음은 이름도 무시무시한 에이티피칼 테라토이드 라브도이드 튜머인데요. 이게 유명한 이유는 아주 유전자의 변이가 명확해서 그래요. 스마크 B1, INI1, 스마크 A4, BRG1 둘 중에 하나가 변이가 있어서 인액티베이션이 됐을 경우 ATRT라는 진단명을 쓰고 이런 생긴 건 똑같은데 이 유전자의 변이가 없는 경우 엠브리오날 튜머 위드 라브도이드 피처. 이 라브도이드라는 표현은 머슬과 유사한 라브도, 그러니까 머슬이잖아요. 스켈레탈 머슬처럼 생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세포가 스켈레탈 머슬처럼 빨갛고
아주 풍부한 사이토플라즘을 가지면서 핵이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 그런 모양을 라부도이드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소아에서 주로 생기고 예후가 아주 나빠요. 굉장히 나쁩니다. 네, 이거는 INI1이라는 유전자에 해당하는 엔코딩된 프로테인에 대해서 항체를 개발해서 이뮤노히스토키니스를 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있는 정상 엔도델리알 셀은 유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튜머 셀은 로스가 되어 있는 걸 봐서 이거는 RNA 유전자의 변이 끝에 RNA1 프로테인이 형성이 안 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ATRT, 이 라부도이드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어서 사이토플라즘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부도이드라는 표현은 사실은 몸 전체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통칭해서 말리그넌트 라부도이드 튜머라고 전신에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이 ATRT의 특징은 라부도이드뿐만이 아니라 이 테라토이드라는 거가 같이 있어서 이런 에피델리알 메젠키멀 디퍼런시에이션이 테라토마 같다는 의미잖아요. 테라토이드라는 표현은 테라토마라는 거는 점 레이어가 하나만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점 레이어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걸 테라토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피델리알 컴포넌트, 메젠키멀 컴포넌트가 막 섞여 나오는 걸 얘기를 해요. 네,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디퍼런시에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진단을 하다 보면 이런 말 하면 이제 다들 싫어하는데요. 브레인 튜머는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하나인데 분할을 이렇게 하냐 여러 가지 디렉션을 하는 걸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아스트로사이토마다, 올리고다, 글라이알 뉴로날이다, 뭐 엠브리오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거가 결국 뭐 어떤 베리언트 폼으로 막 들어가다 보면은 모르폴로지가 이렇게 막 겹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브레인 튜머만큼은 어떤 하나의 엔티티가 스펙트럼이 다를 뿐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있어야만 하는 명분이 없잖아요. 병리의사가 하나인데 뭔 진단을 따로따로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꼭 참고 진단을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닝지오마입니다. 우리가 매닝지오마, 즉 매닝스 튜머를 다 브레인 튜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뇌종양 수술을 했는데 잘 살아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친척들 중에 멀쩡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매닝지오마입니다. 매닝지오마는 대부분 비나인입니다.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중년 여성에 후발하고 좋은 거는 이제 여자한테 주로 하고 위치는 기원세포는 렙토매닝스의 아라크노이드에 있는 메닝고델리알 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이드 플렉서스에 아라크노이드 셀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코로이드 플렉서스는 어디예요? CSF를 만드는 벤트리클 안에 있는 세포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매닝지오마가 매닝스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벤트리클 안에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상상이 안 되죠. 매닝지오마가 어떻게 벤트리클 안에 있나 이런 그 랩넌트들이 남아 있으면서 엠브리올로직 랩넌트겠죠 이게. 그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서 종양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위치는 주로 이 센터 옆에 파라사이탈 리전에 주로 위치하고요. 어디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생길 수 있고요. 이건 매닝스 앞에 이렇게 매닝지오마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전이 마치 감자 캐듯이 똑 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종양이고 당연히 그레이드 1이고 당연히 비나인 슬래시 제로 종양입니다. 그래서 매닝지오마 그레이드 1에는 이렇게 이거보다 2배는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레이드 1 종양의 서브 타입이 있고 겁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런 종양의 이름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 할지라도 예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몰라도 됩니다. 네. 모양은 이렇게 헐링, 즉 이렇게 세포가 약간 이렇게 도는 듯한 모양을 갖고 또 사모마 바디, 그 돌다가 보면 안쪽이 아포프토시스에 빠지면서 세포가 살짝 죽는데 그 부분이 칼시피케이션 된 거를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을 저런 걸 사모마 바디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뉴클레어스 안에 인트라 뉴클레어 수도 인클루전이 이 세 개의 모양이 가장
그 몰폴로지 트라이아드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저렇게 도느냐? 이 메닝고델리알 셀은 결국에는 브레인을 싸고 있는 메닝스잖아요. 뭐 싼다는 거가 뭐죠? 그거는 뭔가 커버를 하는 어떤 상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닝고델리알 셀은 상피성의 의미와 메닝고델리알 의미가 같이 있는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세포예요. 그래서 메닝고델리알이라 하면 메젠키말 디퍼런시에이션과 메닝고델리알 에피델리알 디퍼런시에이션이 같이 있으면서 그게 서로 이렇게 마주치니까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돌고 심하게 돌고 그렇죠. 돌다가 쌍모마 바디가 여러 개 생기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파이브러스한 것도 있고 이제 그레이드 2부터는 이제 그레이드 1은 무수히 많은 뭐 한 15개 이상의 서브타입이 있지만 알아둘 필요가 없는데 그레이드 2부터는 이 서브타입을 알아둬야 됩니다. 에이티피칼, 클리어셀, 콜도이드, 브레인 인베시브 있고요. 지금 그레이드 2에 해당하고 다 슬래시 1이죠. 언서튼 말리그넌시입니다. 에이티피칼은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있고 클리어셀, 콜도이드는 이제 몰폴로지가 베리언트인 거를 의미를 합니다. 이 에이티피칼 메니조마는 WHO 그레이드 2고요. 다음에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데 마이토시스가 4개를 초과하거나 5개의 몰폴로지 피처 중에 3개 이상을 만족할 때, 즉 세포가 높거나 그다음에 NC 레이쇼가 높은 스몰셀이 있거나 핵인이 발달되어 있거나 세포가 이렇게 펄링하지 않고 마치 쉬트로 뻗어나가거나 사이에 네크로시스가 있거나 중에 3개를 만족하거나 아니면 이거 다 없어도 되니까 마이토시스가 5개 이상인 경우에 에이티피칼 메니조마이고요. 그래서 에이티피칼 메니조마는 이렇게 좀 에이티피즘이 있고 네크로시스도 있고 셀룰라이트도 굉장히 높고 그렇고 이게 지금 KI67인데 이 KI67은 셀 사이클 안에서 돌고 있는 세포의 핵에 있는 프로테인을 염색을 하는 거여서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셀 사이클 안에 있는 세포, 즉 세포의 증식능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콜도이드 매니저입니다. 이건 콜도이드는 노토코드 알죠? 노토코드의 랩넌트에서 발생한 거가 이 콜도마인데 그 콜도마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메닝지오마입니다.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다른 어떤 스타디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감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위치도 다르고 어떤 그런 갖고 있는 프로테인의 양도 프로테인의 종류도 달라서 진단은 가능한데 이런 코도이드 매니조마는 그레이드 2라는 거. 다음에 세포가 사이토플라즘이 희게 보이는 건데 그 이유는 글라이코겐이 아주 많은 세포의 사이토플라즘 때문에 이렇게 클리어셀로 보이는 걸로 주로 있는 매니조마를 클리어셀 매니조마 하는데 이게 글라이코겐이 굉장히 많은데 왜 클리어하게 보이느냐? 이게 이제 조직 고정 과정에서 이 글라이코겐이 다 녹아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살아있는 세포에는 글라이코겐이 꽉 차 있는데 이런 패톨로지의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중간 과정에서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어떤 몰폴로지도 좋으니까 아까 에이티피칼 한 5개 중에 3개 또는 마이토시스가 없어도 되는데 없을 수 있는데 브레인 실질로 이게 매닝스에서 이렇게 똑 감자캐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브레인 실질로 마치 턱마이크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브레인 실질로 침습하는 매닝지오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브레인 인베시브 매닝지오마이고 그레이드 2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브레인 실질이 여기 사이사이에 있고요. 그거를 글라이알 염색을 해서 GFP 염색을 해보면 이게 사이사이가 글라이알 컴포넌트인 걸로 봐서 브레인 실질인데 이런 매닝지오마 덩어리가 안에 이렇게 쫙 박혀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도 밑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랩넌트가, 그죠? 다음은 그레이드 3입니다. 여기 슬래시 3가 돼 있죠? 그렇다는 건 말리그넌시를 의미합니다.
라브도이드, 이름이 라브도이드 이게 끼는 거는 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브도이드 메닌지오마, 파필러리 메닌지오마, 아나플라스틱 메닌지오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나플라스틱 메닌지오마는 마이토시스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20개 이상인 경우, 네, 그 다음에 아예 프랭크 아나플라자인 경우. 그러니까 보면 메닌지오마 같지가 않고 얼핏 보면 sarcoma 같고 얼핏 보면 카시노마 같고 마치 멜라노마 같고 여기 멜라노마 나오죠. 그렇다는 건 멜라노마가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도 생긴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멜라노마 진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나플라스틱 메닌지오마는 뭐 완전히 이렇게 인베전에서 들어가고 네크로시스가 있고 지금 보면 뭐가 sarcoma고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메닌지오마 아나플라스틱 메닌지오마와 메닝스에서 발생한 퓨어 sarcoma와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데서 sarcoma나 다른 게 생겨가지고 메닝스로 메타를 한 경우 세 개가 감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곳에 몸 전신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 진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sarcoma처럼 그렇게 카시노마처럼 없다고 할지라도 파필러리하게 자라는 메닌지오마는 아주 예후가 나쁩니다. 그레이드 3고요. 라브도이드 생긴 거는 아까처럼 똑같죠? 세포가 한쪽으로 핵이 한쪽으로 밀리면서 사이토플라즘이 굉장히 통통하고 에오시노필릭하고 플럼프한 그런 세포를 가지고 있는 메닌지오마입니다. 그레이드 3고 말리그넌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레이드를 그룹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커 때문이고요. 또 다른 리커의 패턴은 이게 서저리를 잘하면 되지만 이게 이제 이 듀라에 메닝스에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메닌지오마가 그 듀라를 따라서 메닌지오마 셀이 이렇게 따라 들어갑니다. 그 따라 들어가는 걸 이렇게 커트해서 서전이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인지가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리메이닝 튜머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꾸 리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메닌지오마라고 이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이 그레이드 1 튜머가 리커를 하잖아요. 그럼 한참 있다. 물론 그 글라이알 컴포넌트에서 발생한 종양들이 그레이드 2, 3, 4로 리커를 하면서 악성화되는데 그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빨리빨리 리커하고 빨리빨리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이 메닌지오마는 기간은 길어요. 한 10년 있다가 딱 리커하면서 그레이드 2, 조금 있다 한 2년 좀 있다가 한 그레이드 3,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다 뿐이지 리커를 하고 말리그넌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이런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있어요. 환자들이 메닌지오마가 계속 재발하고 결국에는 그레이드 3까지 말리그넌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함으로써 만약에 말리그넌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버리면 그때 진단 이후 2년 안에 사망을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이다. 10분이나 빨리 끝나네. 어떡하지?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사망해버린다가 너무 참 인상 깊었어. 맨 마지막에 2년 안에 사망한다 했고 난 지금 사망할 것 같은데. 네, 공부하시기 힘드시죠? 네. 중간중간에 제가 이것만은 좀 알아둬야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몰라? 그거 못 들었어? 내가 이것만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 거기서 다 나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